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대한민국의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런 말이 있죠. 부동산을 몰고 주식으로 까먹는다. 뭐 이런 말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주식으로 수익 좀 났어? 아니 그냥 부동산으로 번 거 다 까먹었지 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주식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지고 다들 쓰는 숨만 짓던 그 장면들. 반면에 부동산 이야기만 나오면 아유 진작 살걸. 우리 어머니는 그냥 사놓은 거래. 이런 한마디에 괜히 더 억울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자산시장에서 현실은 너무 명확하죠. 부동산은 나를 부자로 만들었고 주식은 다시 나를 제자리로 돌려놨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이 생기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주식을 몰라서일까요? 아니면 부동산만 오르는 구조 때문일까요? 오늘은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좀 알아보고 싶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을 벌고 주식으로 까먹는다. 이 문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무섭고 부동산은 확실하다.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만큼 확실한 게 없다고들 하죠. 우리 아버지는 30년 전 서울 변두리 아파트 한 채 샀는데 지금은 10억이 넘어요. 근데 주식은 코스피는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왜 지금 비슷하죠? 이런 얘기들도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부동산은 평생을 바꿨고 주식은 하루아침에 통장을 털어간다고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주식은 무섭고 부동산은 확실하다라는 말.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을 번다, 주식으로는 무조건 까먹게 되어 있다. 이런 말들이 떠돌아다니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처음에는 난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어 라고 시작을 하죠. 주식을 실제 투자금에 대비해서 많이 딴 적도 있을 겁니다. 의기양양도 해보고 하지만 이것도 잠시 세계적 재앙, 공황 뭐 이런 상태가 오거나 아니면 창업자들, CEO들의 언론 플레이에 의해서 지수는 바닥으로 향하고 내가 투자한 주가도 내리꽂는 게 현실이 된다는 게 슬픈 거죠. 그만큼 주식은 변수가 좀 많은 것 같고 부동산은 변수가 조금은 주식에 비해서는 조금 적다.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은 뭘까요? 대한민국 시장에서 바로 정책이 들어가 있고 언제 사냐, 언제 파냐, 타이밍이 들어가 있겠죠. 이것까지는 타이밍은 주식과 비슷할 겁니다. 정책도 어떻게 보면 주식도 많은 영향을 받죠. 그 버티기 게임. 이것도 주식과 매우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와 제일 근접한 이런 데이터 수치랑 잘 맞아떨어진 게 아마 부동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정책, 세금, 공급, 교육, 입지 등 삶 전체의 축소판이죠. 특히 수도권 2023년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20년 만에 6배 넘게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에 2억 하던 아파트가 2023년도에 12억 이상 한다라는 거죠. 6배 이상. 이만큼 확실한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집 산 사람들 부자라서 산 걸까요? 아닙니다. 그때는 겁없이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물론 또 그중에는 돈을 모아놓고 잘 저축을 해서 산 사람도 있을 거고 돈을 워낙에 잘 벌어서 매매를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파트라는 건 아무튼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집주인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부자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 부동산 시장 게임의 핵심은 바로 이거. 사고, 들고 있고, 버틴 사람이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주식 시장은 어떨까라는 거죠. 주식은 하루만 늦게 사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심지어는 실적이 좋아도 떨어지기도 하고요. 악재가 있어도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회장님이 구속되어도 주가는 올라가죠. 그런데 반대로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언론에서 잘못된 말 한마디를 CEO가 뱉음으로써 주가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합리로는 합리화할 수도 없고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 설명되지 않는 세계라는 것이죠. 개인 투자자들의 생존율은 얼마나 될까요? 금융감독원에서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3년 이상 누적 수익률
누적 수익률이 이 플러스인 개인 투자자는 약 13%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87%는 잃거나 본전을 한다라는 거죠. 이 말을 역으로 해보면 정말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13%의 실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면 주식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입증하는 통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부동산보다도 훨씬 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그럼 주식으로 손해를 볼까요? 크게 보면 요 세 가지일 것 같아요. 참 당연한 건데 이 세 가지를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죠. 첫 번째, 너무 빨리 수익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부동산은 10년을 보는데 주식은 10일도 못 봅니다. 이게 현실이죠. 10일 안에 수익이 안 나면 이상한 종목이라고도 여깁니다. 너무 심한 경우에는 10일도 길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즉각적 보상을 원하는 투자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거죠. 두 번째, 정보의 비대칭이 너무 심한 게 주식입니다. 부동산은 대충 주변 시세나 학국만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하지만 주식은 내가 아는 정보는 이미 너무 늦은 정보일 때가 많죠. 그리고 학구는 변동하지 않죠. 예를 들면 대치동 어느 A 지역의 학교가 1년 있다가 옮겨지지는 않잖아요. 거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거의 그 평생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정보는 계속 100% 진실이겠죠? 어느 A 지역에 어느 학교가 있다라는 정보는 100% 진실입니다. 변동성도 초래할 일도 없다는 뜻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주식은 아니죠. 왜냐?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아니고 결국 회사라는 기업이 개인 기업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냥 민간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하는 일들은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보가 비대칭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아주 주식하면서 제일 어렵고 지키기 힘든 게 바로 감정 싸움일 텐데, 감정 컨트롤일 텐데 이게 안 돼서일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말은 주식을 한 분들이라면 무조건 공감하고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자신이 돈을 투자하는 순간부터 감정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르면 올랐어 더 사자, 떨어지면 떨어졌어 더 사자. 너무 무서워 그냥 다 팔자. 결국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팔아버리는 자신이 되어버린다는 거. 이것에 반복되는 게 바로 개미 투자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 이 세 개를 안 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100% 1번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큰 손해는 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자산을 불려주는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2010년 대비 2024년과 그러니까 10년에 각각 요 대비해서 아파트와 주식의 요 상승률을 좀 보여준 건데요. 정리를 해본 건데요. 일단 이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이 13년 만에 220% 상승을 했고요. 특징적으로 보면 그 지역 그리고 정책적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14년 동안.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정책적 영향이 큰 게 아파트라는 거죠. 반면에 주식, 코스피 지수는 어땠을까요? 14년 동안 45% 정도 지수가 상장을 했고요. 특징이라고 한다면 사실 큰 등락은 있었어도 평균적인 계산으로 놓고 보면 요 박스권을 형성을 했다라는 거죠. 박스권만 반복을 했다. 미국 지수라고 하죠. S&P 500. 요거 주식 같은 경우에는 220%가 13년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주식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주식은 비슷합니다. 물론 미국 시장의 주식이 한국 시장의 주식보다는 조금 더 건강한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치우쳐 있는 게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정보에 대한 객관적 그런 판단과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객관적 가치가 좀 반영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미국 게 있고요. 그리고 새로 한 가지 더 생겼죠.
시대가 바뀌면서 바로 코인이죠. 비트코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3년 대비해서 약 14,000%가 상승했습니다. 여기는 뭐 말도 안 되는 퍼센트죠. 그런데 리스크도 너무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단 고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60%나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딴 부분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은 이 구간에 고점 대비 60%, 70% 하락에 묶여 있다라는 거죠. 묶여 있으면 다행인데 상장 폐지도 잘 되는 게 코인의 종목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명확해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래도 납득이 나름 가는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되는 이유가 그냥 자기들 멋대로인 것 같아요. 사실 보이지도 않는 실체들에 대해서 뭐 이래서 곧 없어집니다. 그냥 이런 공지만 하고 끝나죠. 그러니까 저는 좀 무분별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런 게임을 좀 좋아하신다고 하면 뭐 비트코인을 하셔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지금 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자산은 조금씩 불려가는 과정이 있다라면 사실은 코인은 안 맞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너무 다 양쪽 대비해서 극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스크도 그렇고 이득도 그렇고 너무 극단적인 자산은 다루기가 힘드실 수 있습니다. 주식은 운과 스킬이 개입되는 자산, 부동산은 타이밍과도 버티기만 해도 확률이 높은 자산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은 내 편이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정책적으로도 금융권에서 부동산은 억지로라도 살 수 있게 조금 만들어주는 자산인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도와줍니다. 누가? 국가에서. 전세자금 대출, 생애 최초 대출, 청약제도, 디딤돌 대출 같은 이런 시스템이 자기 돈 없이도 진입할 수 있게 일단은 발판이 되어주고 가능은 하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식은 살면서 아예 안 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부동산, 이 집은 내가 월세로 살든 전세로 살든 매매로 살든 움막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결국 어느 집을 하나 골라서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먹고 자고로 해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물건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내가 세입자로 살고 있게 되면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싶은 심정의 변화로 인해서 열심히 또 돈을 모으게 되는 동기부여도 해줍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또 누가 이 집을 어디에 샀다고 한다더라 아니면 저기 지역 어디 매물 좀 좋으니 한번 알아보고 사라고 부추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다 보면 결국 자신 또한 돈을 모으든 투자를 하든 투잡을 뛰든 집을 매수하는 방향으로 자기도 그쪽으로 갈 수 있게 무언가 긍정적인 동기부여적인 측면도 분명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주식처럼 쉬운 게 아니고 돈도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걸린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식은 어떡하죠? 어차피 알아서 매도해야 하고 자기가 물리면 그냥 내 책임, 수익도 내 책임밖에 되지 않는 시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동산과 성격과 결이 좀 많이 다른 투자 시장이다. 그래서 주식은 운과 스킬이 조금 개입이 많이 돼야 되는 시장이고 부동산은 타이밍, 버티기 요거 두 개 자신 있으면 꽤나 확률이 높게 먹을 수 있는 자산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는 대체 어떤 건에 투자를 해야 되냐? 부동산이냐? 아니면 주식이냐? 라고 놓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자산 증식의 기본 플랫폼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말이죠. 아직 실거주가 없으면 전세 끼고 소형이라도 진입 타이밍을 노리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공부도 해야 되고 비중은 좀 줄이고 장기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주식의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적은 돈도 투자 가능하다는 것이죠. 부동산은 10만 원어치가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주식은 단돈 10만 원으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10만 원 넣는데도 올라가면 실제 금액이 불어나죠. 때문에 그냥 알바 비용 정도 내가 한번 벌어본다라는 생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소액 투자를 하는 이 경험도 나름 터득할 수 있고 실전 경험이
된다라는 면에서 조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 종잣돈 1,000만 원이 있는데 이 1,000만 원 이상을 내가 주식으로 불려서 엄청난 돈을 만들어 보겠다. 이건 사실 도박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런 분들은 오히려 ETF, 배당주, 미국 지수 등의 장기적 플랜이 맞을 수도 있고 이런 종목을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부동산과 주식은 무엇이다? 버티기 게임이다. 심리전이라는 거죠. 특히 부동산은 더 버티는 게임에 속하고 주식은 약간 멘탈의 싸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둘 다 감정이라는 게 개입이 되면 실패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절대 부동산과 주식에는 감정을 넣지 마세요. 결국 우리의 자산은 자기 이해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정책을 따라가면 이길 수 있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은 정말 모르면 이런 말도 하죠. 여당 때 사서 야당 때 팔아라 이런 말도 있죠. 설사 정책과 어긋나도 버티면 이길 수 있는 게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쉬워 보이지만 절대 감정으로 하면 안 되는 게임이 뭐다? 주식. 특히 감정으로 하면 제일 안 된다. 주식의 가장 큰 실수가 접근성이 쉽다 보니까 따라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따라 투자하는 거. 이걸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투자를 하다가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죠. 사실 조금 발음이 좋게 듣기 좋으라는 말에서 개미 투자자지 사실 투자자들은 투자가 아니잖아요. 개미 투자자들이 바로 대부분 따라서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남들 다 한다고 해서 따라했다가 한쪽에서만 부자 되고 한쪽에서는 깡통 된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유행어가 아니고 실제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주식시장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고 많은 개미 투자자들 눈에서 눈물이 나곤 했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타이밍 보고 들어가서 버티시고 주식은 눈치 보지 말고 좀 철학을 가져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까먹는 투자를 하지 마시고 쌓아가는 투자를 해야겠죠. 쌓아가는 투자. 이걸 쌓아가는 투자를 해야 될 때죠. 한두 번 투자 실패했다고 계속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이런 경험을 데이터 삼아서 시도를 또 한다면 분명 또 한 단계 나아지고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면 한 채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주식이면 한 종목부터 우량주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어느 누구는 부동산을 잃고 주식으로 딸 수도 있겠죠. 꼭 부동산만이 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하지만 되게 비율적으로 보면 적어도 대한민국 시장으로 바라본다면 부동산이 주식보다는 분명 쉬운 게임임에는 대한민국에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건강한 투자하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